오래간만에 드라마 속 건축 공간을 또 분석하게 되었네요. 그만큼 마스크걸은 드라마 속 공간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이 드라마 속 공간이 르꼬르비에의 라토레토 수도원을 연상시키는 공간과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배경인 김수구 건축가의 대림상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 살짝 공간적 설정이 어긋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인물과 공간의 내러티브가 일치해서 좀 더 드라마 속 공간을 분석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걸의 드라마 속 공간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같이 살펴볼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에입니다. 아참, 마스크걸 드라마 속 공간을 분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만 이 콘텐츠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콘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 드라마 시놉시스 상황에서 주인공은 김모미이겠지만 이 전체 드라마 속 공간을 부여잡고 이끌고 가는 주인공은 김모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걸 드라마 속 영상 공간의 주인공은 제 생각에는 염혜란 배우가 분한 김경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김경자가 속한 공간들은 그녀가 처음 등장한 1974년부터 주호남의 초등학교 시절인 1983년에도 그리고 처음 주호남이 집에서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1997년에도 이후 주호남이 죽음을 당하는 2009년에도 여전히 계속 김경자의 공간은 1974년 시대의 건축 공간에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8년 이후 한국 현대 영화 속 대표적인 공간을 1970, 80년대의 한국 모더니즘 공간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70,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그것을 한국 모더니즘 공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70, 80년대 건축 공간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보았을 때 이런 공간들은 도리어 그 시대를 재현한 메트로 감성의 공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김경자가 처음 아들 주호남의 복수를 실행하는 첫 공간이 교회가 폐허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복수에 실패한 김경자는 2018년 즈음에도 아직 70,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스타일인 교회를 찾아가 그곳의 교인으로서 새로운 복수의 계획을 하나씩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경자가 최종 복수 장소로 선택한 이 주택은 그녀가 드라마에 처음 등장했던 1974년에 흔했던 새마을 주택의 스타일입니다. 이 주택의 내부 공간을 보세요. 그냥 1974년 시대의 공간이라고 해도 의심 하나 들지 않을 그런 공간이죠. 그렇습니다. 마스크걸의 타임라인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김경자의 공간은 그냥 70,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 공간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각은 70, 80년대 시대를 살아온 세대들의 것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세대들에게 그 시대를 재현한 공간으로 느껴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마스크걸 전체의 중심이 되는 김경자의 공간은 모더니즘 건축을 장식적으로 재현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공간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마스크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은 어떤 성격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된 것일까요? 그 단초는 김모미의 공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모미는 세 명의 배우가 각각 그녀의 변화무쌍한 삶을 연기한 것처럼 그녀가 속했던 공간들도 그녀의 인생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립니다.
마스크 걸에서 김모미가 동경하는 공간은 70, 80년대 한국 모더니즘을 재현한 김경자의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이 아니라 팝 아트적인 감성을 담은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 김모미의 현실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2009년대의 모더니즘 공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능만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은 사람의 능력 혹은 외모로만 평가하는 현대사회의 비정함을 표현하는데 아주 적당한 건축 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현실의 모더니즘 공간 속에서 김모미는 계속 절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렇기에 김모미는 지옥과 같은 모더니즘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인터넷 방송 속에서 스스로 연예인이 되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녀가 일상을 탈출하는 공간이 바로 그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모미의 방이 인터넷 방송 속 공간에서 그녀가 동경하는 팝 아트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적 공간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은 마스크 걸의 내러티브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흥미를 더 끈 것은 김모미의 방 바깥의 모습입니다. 김모미의 방 외부 복도는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종로의 대림상가였습니다. 이 대림상가를 비롯해서 세운상가는 1970년대 80년대를 이끌었던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효시 같은 건축물이죠. 그런데 이 공간이 나오는 시간대가 2009년인데 이 공간을 김모미의 집으로 세팅한 것은 역시 한국 현대 영화나 드라마의 고질병인 1970년대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 공간의 집착이 재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실제로 여기 대림상가 내부 공간을 이 드라마 속에서 완전하게 볼 수 있어서 그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모미의 방 내부는 모더니즘 스타일의 대림상가 외부와는 딴판인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스타일이 엿보이는 방이었죠. 그러나 정작 모미의 모든 짐을 빼버리면 대림상가의 아파트 공간은 외부와 똑같은 70년대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모미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받고 있는 억압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녀의 공간은 역시 팝 아트적인 스타일의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으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들른 모텔방조차도 판타지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그에 비해 2009년의 기능과 효율만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공간은 외모 컴플렉스로 억압을 받는 모미의 캐릭터의 서사를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확신이 된 것은 모미가 살해 후 성형을 하고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고시원 공간도 극도로 기능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모더니즘 공간이었고, 모미가 자수한 이후 잡혀 들어간 교도소 공간을 장식이 없는, 즉 오너먼트가 전혀 없는 모더니즘 건축 스타일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을 흑백으로 바꾼 것을 보면서 마스크 걸에서 모더니즘 건축의 공간이 외모 차별로 인한 억압을 받는 모미를 표현하는 중요한 영상 속 소도구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마스크 걸에서 살해 후 도망다니는 모미가 속하는 공간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공간인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성형을 했다고 하지만 수배자였던 모미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고급 술집의 무대 위에 서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무대는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위해 꾸며놓은 팝 아트적인 성격의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공간의 내러티브는 모미의 영혼의 단짝인 춘혜의 공간으로 더 확고해집니다. 모미처럼 외모 컴플렉스로 차별을 받아 억압을 받은 춘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스크 걸에서 모더니즘 공간을 또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형 이후에도 쉽게 자신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모더니즘 스타일의 공간에 계속 억압을 당합니다. 그런 그녀의 처지를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녀의 숙소인 지하방이었습니다. 정말 잠만 자기 위해서 구성된 이 지하방에 춘애는 한때 자신의 꿈이었고 또 아직도 떨치지 못한 과거의 망령을 데려다 놓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억눌린 감정을 해방시킬 공간으로 역시 고급 술집의 무대를 찾았고 그 안에서 점점 스스로를 해방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원래 마스크걸 원작에서 모미와 춘애는 드라마하고는 다른 관계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드라마 속 관계로 설정을 바꾼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미와 춘애가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장면 하나로 마스크걸의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가 완성이 되기 때문이죠. 즉 이로써 마스크걸에서 모더니즘 공간이 억압의 공간이라면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한 해방의 공간이라는 서사가 제대로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미가 처음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왜 영상을 흑백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된 딸 미모를 위해 자수를 하고 이제 스스로를 억압하기 위해 이 공간으로 들어온 모미의 마음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교도소의 모더니즘 특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흑백의 영상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현대로 오면서 모미의 교도소 공간에 색채가 돌아옵니다. 즉 딸의 미모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의 모든 감정을 눌러둔 모미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그대로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장면에서도 이 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전 모미 감방의 창과 이 창이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요? 이 창은 르꼬르비제의 롱샹 성당의 창입니다. 그리고 이 창들이 모여서 롱샹 성당에서 이런 광경을 창출해냅니다. 그런데 마스크걸에서 이 멋진 창을 교도소 모미의 방에다 썼네요. 사실 마스크걸에는 꼬르비제의 건축을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처럼 햇빛이 내부 공간에 깊숙이 들어와서 이렇게 벽에 선을 그은 장면은요, 꼬르비지에가 빌라 사보아에서 파란 벽에 햇빛 한 줄 그어지도록 디자인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햇빛 한 줄 긋기 위해서 천창을 디자인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까 전 내부 공간 깊숙이 들어온 햇빛 한 줄이 넓어지면서 참회하는 모미를 비추도록 천창 혹은 고창을 만드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롱샹 성당의 소예배 공간에는 아까 전 모미가 참회하는 공간처럼 햇빛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과하게 천창을 사용했지만 이 바닥까지 햇빛을 내리는 것은 결국 못했습니다. 그 대단한 꼬르비제조차도요. 롱샹 성당 말고도 꼬르비제의 작품들은 마스크걸의 교도소 공간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여기 교도소 복도를 보면 상부의 긴 띠창과 노출된 파이프와 같은 설비 시설들은 라뚜레트 수도원 복도에 있는 긴 띠창들과 복도 상부에 역시 노출되어 있는 형형 색깔의 파이프 설비들과 유사하고, 교도소 소장실에서 소장과 수감자가 차를 마시면서 교도소 소장실의 큰 창을 통해서 외부 공간을 바라보는 장면은 꼬르비제의 초기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빌라 사보아의 2층 거실의 거대한 전면 유리창을 통해서 거실에서 외부 공간을 바라보는 이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 수법을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전면창을 통한 내부 공간의 시각적 상호 관입이라고 합니다. 꼬르비제의 또 하나의 걸작인 유니테 타페타시옹도 마스크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1층 로비 공간에 알록달록하게 유리창들을 조합한 디자인을 여기 모텔 욕실 창에 또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살려냈네요.
마스크걸 미술 감독님은 정말 꼬르비제 골수 팬이신가 봐요. 너무 건축 이야기만 했나요? 다시 마스크걸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모미의 딸 미모의 공간은 어떨까요? 마스크걸의 딸로서 계속 외톨이로 돌려 억압을 받고 있던 미모의 현실 공간 역시 그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건축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마스크걸의 원작자는 정말 캐릭터 이름을 짓는 것이 귀찮았던 것 같습니다. 모미의 딸 이름을 그냥 모미를 뒤집어서 미모라고 지어버렸네요. 하지만 미모 역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낼 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그녀의 유일한 단짝인 예춘과 교감하는 이 계단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원작자의 귀찮음이 빛이 나네요. 예춘의 이름도 엄마 모미의 단짝인 춘의 이름을 뒤집어서 살짝 바꾼 것이네요. 얼핏 보면 이 공간 역시 70년대 80년대의 한국 모더니즘 건축 공간처럼 보이지만 저 창가에 있는 담쟁이 넝쿨이 이 공간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공간으로 바꾸어 버리네요. 여기까지가 마스크걸의 공간들을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좀 이야기가 되나요? 이렇게 마스크걸이 건축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서사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걸 속에는 여러 한국 현대 영화 속 공간에 대한 오마주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마스크걸은 전체적으로 70년대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 공간들을 참 적절히 잘 사용했지요. 원래 한국 현대 영화에서 모더니즘 건축 공간을 영화 속 공간의 세팅에 활용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장식의 공간들이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연기가 돋보이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걸은 김경자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동시대의 70년대 80년대 한국 모더니즘 건축 중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지 않는 벽돌을 재료로 한 건축들을 내세워 그 시대의 메트로적 감성을 또 자극하네요. 그러면서도 역시 기능을 중시하는 모더니즘 건축을 통해서 억압을 받는 모미의 현실도 잘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마스크걸이 오마주한 대표적인 영화는 역시 친절한 금자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 포스트 모더니즘 특성이 영화 속 공간에 가장 처음 두드러지게 나타난 영화가 바로 이 영화지요. 마스크걸의 세팅된 색감들은 정말 박찬욱 감독의 영화 속 공간의 색감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느꼈었습니다. 특히 이 춘혜의 지혜방에서 보여지는 저 푸른색은 요즘 박찬욱 감독의 많은 영화 속에 보여지는 푸른색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푸른 색감은 교도소 소장실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그게 당연하겠죠. 바로 마스크걸 미술 감독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미술을 도맡아서 하는 유성희 감독이니까요. 그렇죠? 이 푸른색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의 취향일까요? 아니면 유성희 미술 감독의 취향일까요? 제가 원래 푸른색을 사용하는 데는 젬병이라서 그런지 이 푸른 색감에 더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미모의 이 장면은 너무 대놓고 가져다 썼더라고요. 바로 제 많은 소녀입니다. 이 영화에서 전여빈 배우의 연기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정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두 배우의 관계도 미모와 예춘과의 관계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하네요. 한국 영화만 오마주한 건 아니네요. 이 계단을 보니 계단 성애자인 고레이다 히로카즈의 영화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영화들의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모여서 마스크걸의 공간들의 서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요 몇 년 사이 한국 영화에서 정말 영화 속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도리어 OTT 드라마 속의 공간들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 드라마 속 영상 속 공간들이 보여주는 도전 정신들은 한참 전성기 때 한국 현대 영화들을 보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간 언젠가는 한국 영화 보러 누가 극장 갈까요? 그냥 큰 TV로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낫지. 괜한 고지랖일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